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18개 혐의 중에서 일단 뇌물 혐의가 72억 원 이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강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기업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돈 내도록 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 유죄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합된다면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걸로 봐서 영재스포츠센터의 제3자 뇌물 제공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예. 삼성과 관련해서는 72억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72억이 인정된다고 할 때 최순실 씨에게는 72억이 지금 많은 돈일 뿐만 아니라 강요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 뇌물을 받아내는 방법이 대통령과 결탁해서 말이죠. 네. 굉장히 나쁘단 말이죠. 그거 말고도 많은 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2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역시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지금 1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 내려간다면 한 12년 정도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많이 올라간다면 뭐 20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저 72억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한테는 중형을 면하기가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한 뭐 5분 10분 안에 나올 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나왔고요. 결국 지금 얘기를 보면 저 72억 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72억 원 부분만 뇌물죄로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 잠정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그 7억 원이라고 하는 사기 미수 부분만 이제 무죄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뇌물 제공죄라고 하는 거, 미르와 K스포츠 재단 204억 원, 예, 그리고 영재센터는 아직 분명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지금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제3자 뇌물 수수.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는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을 통해서 네. 이제 받았다는 여기서 제3자는 다 재단을 말합니다. 네, 이 부분은 왜 공통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4억이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삼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르와 K스포츠는 삼성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대기업도 그 출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요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아까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요를 했다. 네.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출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 한국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에 16억 낸 돈, 그거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제1심과 제2심과 그다음에 최순실 재판 제1심이 조금씩 다 결이 다른 겁니다. 네, 네. 약간씩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신동빈 회장의 경우 그 경우가 이제 그 뇌물 공여죄가 되는지 그 부분이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하나은행 인사 청탁한 부분은 강요죄가 인정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미얀마 관련 사업에 개입한 혐의, 이게 그 알선 수재, 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의 사무에 대해서 알선해주고 돈을 받았다 네, 알선 예, 수재,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또 인정이 네, 되지 다 않았습니다. 인정이 됐죠. 인정이 이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네요. 예. 예. 자, 18개입니다. 혐의가 18개 오늘 적용됐고요. 이 중에 몇 개가 뭐 혐의라는 것은 이제 의심스럽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 중에 그 죄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 공소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네, 공소 사실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죄로 인정해 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인정이 안 되네요. 네. 인사청탁은 이제 이모 지점장을 갖다가 예, 네. 하나은행 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좋은데 써라라고 하는 그런 청탁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자, 그래서 18개 이 혐의 중에서 몇 개가 오늘 유죄로 인정되느냐?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18가지 중에서 네. 몇 가지 지금 미얀마 관련 사업 개입 혐의 인정이 안 된다. 네. 이건 알선 수재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것이 좀 빠져나갔고요. 아까 사기 미수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준 돈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대기업들이 낸 돈이 있는데 네. 다른 대기업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를 하지 않았고 삼성만 뇌물죄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204억 부분은 인정이 이제 안 됐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미르 K재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건 삼성이 내는 204억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억지로 내게 했다는 강요죄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는 인정이 됐죠. 네, 부분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 부분 판단이 이제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롯데그룹 관계자들이라든지 신동빈 부회장 입장에서는 롯데의 어떤 운명과도 많은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롯데 면세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예. 자, 70억 부분을 앞서 저희가 뭐 설명을 한참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70억 부분을 다시 한번. 예, 70억 부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면요. 그 롯데가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미리 돈을 냈습니다. 약 44억 원을 이미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2016년 3월에 신동빈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좀 다오 70억 이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안정범석이라든지 시켜가지고 네. 지금 신동빈 부회장과 다 얘기가 돼 있다. 그러니 그 돈을 받아와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억을 어쨌든 롯데가 주거든요. 네, 줬는데 네. 예. 나중에 이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앞두고 하루 전에 그 70억을 최순실이 돌려줍니다. 그 돈이 이제 롯데가 최순실한테 주었다가 받은 돈인데요. 그 70억을 준 것이 하남에다가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70억은 줬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왜 줬느냐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롯데가 월드컵 면세점이라고 이 면세점에 지금 그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네네. 못할 입장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무렵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면세점을 좀 더 넓게 폭넓게 더 몇 개 더 인정을 해라.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대가성이 일시 넘어간 돈이라는 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롯데 입장은 그거 아니다. 2016년 3월에 독대를 했는데 그 독대를 하기 이전에 이미 네. 이 월드컵 면세점이라든지 롯데 면세점은 허가가 나 있었다. 네. 하기로 돼 있었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롯데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롯데 월드 타워 면세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월드타워 면세점이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대가성이 있다면 어쨌든 돈은 넘어갔다 온 것이 분명하니까요. 뇌물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신동빈 부회장이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정말 협박에 의해서 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다. 이렇게 된다면 돈은 줬지만 뇌물죄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동빈 부회장은 무죄가 나올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예, 또 물론 아무리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네. 그 면세점을 보고 줬다. 예. 이렇게 본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 지금 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아마 이제 신동빈 회장 부분이 판결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판결문 낭독이 조금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 네. 이렇게 아마 판시되는 것 같습니다. 명시적인 걸 먼저 판단하고 묵시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또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면세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신동빈 회장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 또 이건 또 아. 좀 애매해지는데요. 좀 모호해지는데 어떻게 됐지? 참 이게 지금 그 거의 2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예. 마치 그 국민들이 그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예. 어떻게 보면 마치 무슨 이게 경기를 보듯 예. 굉장히 좀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참 안 좋은 기억이지 않습니까? 네. 참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보도되고 또 이런 것들을 뭐 알고 싶지 않지만 알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것들이 15개월
진행됐는데 사실 또 많이 또 좀 잊어버렸었거든요. 저도 늘 보도하지만 그런데 네. 오늘 또 다시 재판을 통해서 다시 또 상기하게 되고 다시 또 기억에 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교훈으로 삼자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동안 좀 이 생각을 좀 잊고 지내고 싶었는데요.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통해서 예, 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훈을 얻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것을 기회로 해서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분명히 예. 또 공정하고 맑은 사회로 청렴한 사회로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뭐든지 이제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이 2016년, 17년, 18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어떤 최순실 재판이라고 하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흐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구형 때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규정을 받으면서 징역 25년형 구형받았던 최순실 씨 오늘 법정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신동빈 회장 부분에 대한 판단이 거의 마지막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빈 부회장이 지금 무죄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애로사항은 전달했지만 저것이 이제 하남 스포츠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돈을 줬거든요. 뭐 거기다 스포츠센터 짓는다 그래 가지고 K스포츠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저게. 네네.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K스포츠한테 준 돈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야만 제3자 뇌물제공죄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라는. 예, 명시적 청탁은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본다면 저거는 신동빈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자,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죄 70억 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구형은 징역 4년형 그리고 70억 원 뇌물 줬다가 이제 돌려받았지만 뇌물을 주었었던 것이 이제 죄이기 때문에 그걸 추징금으로 70억 원 예, 예. 구형을 받았었는데 그렇습니다. 뇌물은 준다고 약속만 해도 예. 달라고 요구만 해도 뇌물죄가 됩니다. 아. 그 미수가 아니라 기수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 판결문의 취지로 봤을 때는 신동민 회장은 뇌물 부분의 공여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게 되는 예,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 판단하고 나면은 거의 뭐 더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삼성은 사실은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거의 다 판단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72억만 인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신동빈 부회장 판단하고 나면 사실은 물론 재판부에서는 이제 안종범석에 대한 판단을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예, 변호사님 지금 그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서 70억 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됐다고 합니다. 70억 원 뇌물 공여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까?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습니다만은 묵시적인 청탁, 그러니까 아까 그 애로사항 전달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한테 법인한테 준 게 아니고 네. 저 K스포츠는 그러니까 K스포츠의 어떤 그 해관을 짓는다고 뭐 건물을 짓는다고 하남에다가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법인한테 준 돈이 아니라 최순실한테 준 돈이고 그럼 이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겁니다. 네네. 뇌물이 되는데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은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 부정 청탁 인정한다고 판결했군요. 부정 청탁이 아까 그럼 잘못 나온 얘기군요. 아까는 부정 청탁이 인정 안 된다는.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묵시적 청탁과 부정 청탁을 인정해서 예.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에서 특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청탁을 했다라고 이제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신동민 회장이 여기서 지금 그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법정 구속 가능성도 지금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신동빈 회장은 뇌물 공여죄거든요. 네네. 뇌물을 준 사람은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특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인데요. 네네. 좀
엄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을 지금 구형해 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그 협박과 강요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설사 뇌물공여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양형에 좀 반영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꼭 반드시 그 실형이 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양형이 실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지금 75만 구형도 4년이고요. 네. 구형이 4년이고 그다음에 아까 협박과 강요 이런 네.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양형으로 고려한다면 예. 좀 형에 있어서는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두 분을 저희가 더 초대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밖에서 막 들어오셨으니까 네.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 저희가 혹시 지금 안에서 놓치고 있는 거 뭐 보신 거 없습니까?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뇌물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강요죄의 피해자다. 단순한 강요뿐만 아니고 협박까지 당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 초기에 판결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박까지 당한 사람이 뇌물이 인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뇌물이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 미래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부정한 청탁까지는 아니다. 분명히 어떤 그 롯데그룹에 있는 면세점 관련되는 어떤 요청은 했지만 그것이 청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국 그 제3자 뇌물 공여 부분은 무죄로 보이는 취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최종적인 아직까지 그 판결이 완전히 선고가 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네. 지금까지 나온 판결의 설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뇌물 공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무죄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군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왜냐하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기자들이 이제 받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제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기존에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을 때에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현안이라고 하지만 예.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 그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뭐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네.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이 YTN 밑에 띠자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요청을 했는 것이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 있었는데 지금 최신 업데이트된 이 속보에 따를 경우에는 또 그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지금 그 기자들이 지금 그 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설령 지금 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요와 협박 정도 인정됐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그 적극적인 어떤 단순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의 피해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뇌물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협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과연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 뇌물죄가 아니고 제3자 뇌물죄에 있어 가지고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롯데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두 분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해설을 해드렸고요. 저같이 법률가가 아니신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금까지 재판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나 아니면 롯데나 본인이 뭐 청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나오는 거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준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의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뭐 법률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기업들이 나중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자가 불러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돈 내놓고 거기엔 본인은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정한 청탁, 뭐 청탁의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정권에 돈을 주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로 계속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지금 판결을 내려버리면 앞으로도
어떤 권력이 들어서든 기업을 불러서 돈을 내놔라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적 관점에서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두 분이 잘 얘기하시니까 뭐 그거야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말 소유권을 어쨌든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에서는 삼성이 있는 걸로 봤지만 이번에 최순실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 선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이해하고 납득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